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스냐 노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거란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톡소론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당명은 딱 한 글자 차이인데요. 합당에 대한 생각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흡수 통합에 방점을 찍었죠. 당명처럼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냥 합당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가 중요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답하시면 됩니다. 국민의당은 엄연한 당대당 통합이다. 예의를 지켜라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우리가 무슨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당명 변경, 단일화 플랫폼, 합당 쟁점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자존심 싸움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마음의 스크래치가 크다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 당사에 핸드폰 충전기 로딩 중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최재형 후보 들어왔을 때 하나 치대했고. 예. 빨간색. 윤석열 후보 들어오니까 문을 닫았어요. 예. 즉 안철수는 의미 없다.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게 사실 문을 내린 거, 셔터를 내린 거거든요. 그 사이에 또 방전이 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보조 배터리도 있다 웃어 넘겼는데요. 그 배터리 칸이 다 찼지만은 배터리는 뭐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옆에 보조 배터리 붙이면 됩니다, 전부 다. 듣는 보조 배터리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더욱이 개인도 아닌 엄연한 원내 정당인데 말입니다. 이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해 이런 경고성 멘트도 날렸었는데요. 그 안철수 대표 측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랑 김종인, 이준석류 상대할 때랑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김종인, 이준석류는 그런 그 안철수 대표 측에 반복되는 협상 전술에 안 넘어갑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멘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소환했는데요. 한마디로 안 대표가 무슨 전략을 쓰든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 정치적 무게감이 다르죠. 전설과 같은 비례대표 5선, 여기에 여야를 섭렵한 킹메이커인 김 전 위원장과 영선의 초보 당대표인 이 대표는 사실 비교 불가입니다. 때문에 이 대표가 마치 김 전 위원장처럼 안 대표를 몰아붙이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뭐 4%니 5%니 하고 자꾸 괄시를 하는데 뭐 휴가 전에 빨리 와라 이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그렇죠. 그럼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준석 대표가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걸 전략으로 생각하는 건지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집이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과 자존심의 문제로 좀 발전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쉽게 합당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손을 내미는 그런 자세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합당이 무산된다. 사람이 너무 작지 않느냐. 안 대표를 겨냥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의에 합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사소한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좀 사람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대표 합당 문제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는데요. 늦어도 15일 전에는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독자 노선을 걷느냐 아니면 국민의힘과 전격 합당을 하느냐 관심이 큰데요. 일단 정치권에선 전자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지 않는데 뭐 최소한 500원 정도 걸 수 있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합당하지 않는다. 독자 출마에 대해서는요? 독자 출마도 준비한다. 국민의당에서도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시그널을 내놓고 있는데요. 합당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3지대에서 플랫폼을 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헌 문제,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문제와도 얽혀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당규상 선출직 당직자가 대선에 도전하려면 선거 1년 전엔 사퇴를 해야 합니다. 안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요. 이 족쇄를 풀 수도 있다 여지를 둔 겁니다. 문제는 안 대표가 뚫어야 할 거센 후폭풍입니다. 본인이 뱉은 말들이 있죠.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선 포기한다.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 스스로 한 약속들입니다. 여기에 당원 당규 개정이라 이 역시 부메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보선 후보 공천을 이렇게 비판했었죠.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니 결과는 뻔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저 자유당 이런 시절에 그 대통령 출마하려고 헌법을 막 개정했잖아요. 뭐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안철수의 새 정치가 정말 자유당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대선 주자 안철수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현재 지지율 5%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야가 거의 1대1 이 대결 구도에서 중간표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되면 진짜 이게 막 신기루처럼 이 안개처럼 이 본인과 이 당의 존재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 제대로 하시죠.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그 제3 정치 세력을 추구하는 그런 지지층이 있는 그래서 외연 확장에 분명하게 역할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고민이 클 듯한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 대표에게 훈수를 줬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완전히 접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함께 세력화에 나선다면 제3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지 않고 대선도 출마한다고 하면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안 대표 그동안 김 전 위원장의 충고와 다른 길을 걷곤 했죠. 이번엔 좀 다를까요?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가 빠진 제3지대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긴 합니다. 일단 국민의당에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기득권 정당에 쉽게 순응하지 않고 정치 변화, 새로운 정치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 합당 문제가 좀 정리되고 나면 한 번쯤 만나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총리 얼마 전 진중권 전 교수와 짜장면 회동을 했죠.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3지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그 국민의당과 함께 3지대의 파이를 함께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어요. 사실 우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 우리 패널들끼리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의향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김 전 부총리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충고처럼 안 대표가 대선 출마 의지를 접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국민의당이 독자 노선으로 간다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야권 연대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안 대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안 대표의 과거 아재 개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재 개그 농담으로 연대론이 아니고 고대론입니다. 우리 당 그대로 가자.